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비상계엄이 완전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듯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실세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웃기는 것입니다. 선출직도 아닌 한동훈이 이런 주장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동훈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면서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에 재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의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마당에 법적으로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함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2차 친위 쿠데타라고 해도 반박할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발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윤석열의 국정 배제는 국민의힘 의원 전체 의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정원 1차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직은 대통령이니 당연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을 향한 올가미는 죄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끈 떨어진 권력자는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사실 끝났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타이완 매체 TVBS는 김건희를 현대판 달기에 비유했습니다. 달기는 중국 왕조 은나라의 폭군 주왕의 여인으로 주지육림의 고사로도 유명합니다. 달기는 주왕을 술독에 빠뜨리고 반대자들을 잔인한 형벌로 다스린 악녀로 유명합니다. TVBS는 윤석열이 탄핵은 비켜갔지만 하야를 모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BS는 윤석열의 가장 아름다운 걸림돌 김건희는 스캔들이 바구니 하나 가득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학력 위조 스캔들이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남한 계엄의 난이란 타이틀과 함께 윤석열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안이 어떻게 유회되고 부결되는지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표결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소신껏 찬반 투표를 하면 되는데 당론 이탈을 원천 봉쇄한다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는 공당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윤석열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명분보다는 차라리 문정부 고위 안보 라인이 사드 기밀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발본사곤하겠다고 했으면 민심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소위 젤렌스키의 저주가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돈과 무기를 퍼주던 바이든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고 젤렌스키와 악수를 하거나 포옹했던 세계 여러 정상들이 낙마하거나 불운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윤석열을 외교에서 굳이 배제하지 않아도 그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계엄령 실책으로 전 세계에서 망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낯을 들고 외국 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는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원 뜯어내기가 멈춘 점입니다. 더 이상 뭘 달라고 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고정량은 일본과 한국의 친미파가 연이어 실각했다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남은 미국의 맹우는 타이완의 민진당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고 보니 웃기기도 하고 허무한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국회 앞 집회를 비추던 SBS 카메라에 중국어로 표시된 우유곽 촛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촛불 집회에 중국인들이 가세했다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중국에 대한 분노가 확산됐습니다. 중국 우유곽이 왜 나오는 거냐면서 중국이 한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는 고섬유질 두유, 또 다른 하나는 IST 정유곽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처음부터 좀 의아했습니다. 모두 타이완에서 사용하는 번체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웬 중국인일까 생각했습니다. 탄핵 집회 현장에서 중국 우유곽에 등장했다고 비분간개했습니다. 이분도 충격을 받은 듯 컴컴한 차 안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국회 윤 탄핵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한 충격 현장이라면서 친중 반란이라는 썸네일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프닝이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게 가짜뉴스라는 반박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유튜버들이 중국인이라고 지목한 시위 참가자는 한국인으로 제로 웨이스트 업체, 그러니까 재활용 아이디어 상품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러면서 제로 웨이스트 업체 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타이완에 여행 갔다가 마셨던 종이 음료수 케이스를 버리지 않고 씻어서 기념으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촛불 케이스로 재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중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는 중국을 비난하면 애국자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매체는 경쟁적으로 비분간개했습니다. PNM마이크도 윤석열 탄핵 요구 집회 웬 중국 우유값, 중국 대사관, 반정부 집회 유학생 또 들이밀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이 미운 거고 팩트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완제 우유곽을 중국인이 왜 들고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만 가졌어도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